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은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트럼프의 발표입니다. G7 회의 전에 트럼프가 이란과의 합의가 이미 체결되었고 공식 서명 후 금요일에 그 문서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국제회의장에 도착했고 이란, 호르무즈, 우크라이나, 레바논, 제재, 에너지 안보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비평가들이 몸짓, 외모, 그리고 무대 뒤의 세부 사항에 주목하는 동안 미국 대통령은 마크롱을 끌어당겨 진짜로 세계를 움직이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쟁, 석유, 항해, 동결된 자금, 그리고 테헤란에 대한 압박. 충격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트럼프가 이미 서명된 협상을 들고 회담에 들어서면서 유럽 지도자들은 기정사실에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안전한 해상 항로 개방을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늘 해오던 외교적 수사에 머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듭니다. 언론은 강행군 일정의 거친 속도를 약점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트럼프가 글로벌 의제를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G7 이 글을 따라가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크롱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왜 G7은 그 합의를 중심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을까요? 어떻게 트럼프가 판을 뒤집고 모두가 그의 전략에 반응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바쁜 일정을 마치고 프랑스의 에비앙레즈 레즈비앙에 도착했고 곧바로 G7 회의를 지배한 주제로 들어갔습니다. 주제는 마크롱과의 사진 촬영만이 아니었고 미국과 이란 간의 예비 합의가 핵심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전쟁의 중요한 국면의 종료, 그리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협상의 시작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마크롱 옆에서 이미 합의가 체결되었으며 공식 서명이 예정된 금요일 이후에 그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통령 제이지 벤스도 전면에 나서서 그 문서가 일요일에 전자서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권에 자금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이 세부 사항은 협상을 테헤란에 대한 보상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무산시킵니다. 트럼프의 반대자들이 퍼뜨린 버전은 이란이 단순히 서류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수십억 달러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벤스는 이 이야기를 유축했습니다. 그는 자금이 제공된 적이 없으며 서명한다고 해서 자금이 풀리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검증 가능한 조치, 즉 농축 물질의 비축분 제거와 핵무기 제조를 막을 수 있는 검증 체제를 포함한 조건을 수용할 경우에만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백지 수표는 아니고 조건도 압박이라는 뜻입니다. 트럼프도 오바마의 합의와는 차별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의 해석에 따르면 이전 방식에서는 이란이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숨통이 트였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이런 실수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합의는 미리 보상을 주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행동에 대한 요구로 시작합니다. 테헤란이 약속을 지키면 제재가 완화될 수 있지만 지키지 않으면 본은 나오지 않습니다. 압박은 계속되고 정권은 자유롭게 핵 프로그램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대적인 언론이 숨기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신뢰를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증과 압박 그리고 결과를 팔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이란, 레바논, 우크라이나와의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 대통령은 평화, 지역 안보 그리고 국제사회의 참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무대에서는 마크롱이 트럼프가 이미 G7의 중심에 올려놓은 의제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만남을 지도자들 간의 조정 테이블로 다루고 싶어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서명된 합의를 가지고 도착했고 회의는 미국의 결정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후퇴가 뚜렷해졌습니다.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었던 지도자들은 이제 협상을 어떻게 다룰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어떻게 보장할지, 그리고 입지를 잃지 않으면서 안정화에 어떻게 참여할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전 세계가 이 협상의 경제적 규모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 이후 나스닥이 상승하고 유가가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렌트유는 4.1% 하락했고 WTI는 4.2%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왜 G7이 트럼프를 신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언론은 피로감을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시장은 협상의 내용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내용이란 에너지, 전쟁, 인플레이션, 해상 안보를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의제도 회의에 포함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문제에서 진전을 이룬 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두 사람이 어떤 해결책에 열려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마크롱과 유럽 측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듭니다. 유럽은 리더십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군사적, 외교적, 재정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을 중심에 두고 G7에 도착했으며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싶다는 신호도 보냈습니다. 회의는 유럽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트럼프의 페이스로 흘러갔습니다. 레바논도 또 다른 민감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는 레바논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언급했고 헤즈볼라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언론은 그의 발언을 즉흥적인 것으로 보려 했지만 실제 정치는 간단합니다. 레바논에는 안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헤즈볼라를 무시한다면 이 단체는 무장 세력,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이란 축에 연결된 지역 압박 수단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헤즈볼라의 이름을 대화에 올릴 때 그는 이 문제를 외교적 성명서라는 편안한 영역에서 꺼내 직접적인 압박의 영역으로 옮깁니다. 오만에 대한 압박 역시 방법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전 이란과의 협상에서 오만의 역할을 비판했고 중재자를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비난했습니다. 그 이후로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이 과정에서 더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가 전통적인 외교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전 방식이 테헤란에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자 채널을 바꾸고 과정을 더 강하게 밀어붙였으며 협상을 제대로 된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국의 이익에 더 유리하게 JT 벤스의 참석도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공식 서명식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벤스가 그 자리에 있어 특정 단계를 챙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몸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기정사실을 손에 쥐고 있었고 정상회담에서도 기정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멋진 포즈를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은 프랑스를 협상의 중심에 두려고 했고 일부 부담을 떠안겠다고 말했으며 국제적 약속을 지지하고 평화를 전 세계적인 주제로 다루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미국의 합의에 반응하며 대응했고 G7 전체가 미국의 합의에 반응하며 대응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분쟁 해결 합의가 한 강대국에 의해 제안돼 서명 직전까지 가면 대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른 지도자들은 불평하거나 조건을 달고 세부 사항을 요구하거나 신중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워싱턴이 시작한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전 핵 합의의 역사가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5년에 이란과의 협정은 포괄적인 외교적 해법으로 홍보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 모델이 압박을 완화하면서도 핵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고 보고 항상 비판해왔습니다.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을 그 협정에서 탈퇴시키고 제재를 재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시된 논리는 다릅니다. 이란이 돈, 재건, 경제적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검증 가능한 의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의 순서를 바꿉니다. 예전에는 정권이 약속만 해도 숨통이 트였지만 이제는 뭔가 행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휘권이 없는 대통령, 이란, 호르무즈, 우크라이나, 레바논을 같은 의사결정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글로벌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해보세요.